25번부터 29번인데 여기 지금 처음에 비트겐슈타인 나오잖아.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은 철학자인 동시에 언어와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을 막 세웠던 사람이야.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볼래?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 이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옛날 철학을 말하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래. 표현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표현이란 말은 언어를 말하는 거야. 언어. 그러니까 철학이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 언어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거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했단 말이야.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에 대한 관점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관계를 간과했다 그랬지. 그지? 넷째 줄. 그 다음에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거야. 이게 종래 철학이야.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아니고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즉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바로 철학에 대한 관점은 바로 그거란 말이야. 두 번째 문단. 이를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래. 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짝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 가지고 명제와 사실이 일치하면 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봤어. 우리가 얘기하는 T냐 F냐 그걸 말하는 거야. 이를테면 자 이제 나온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일치하지. 그러니까 참이지라고 얘기한 거야.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라는 명제가 사실과 비교해 보니까 거짓이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짓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 명제거든. 이 명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야.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잖아. 그러면 참이 될 때는 명제고 거짓이 될 때는 명제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명제야 둘 다.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명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해서 참이거나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명제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가 뭔지를 이야기한 게 비트겐슈타인. 자,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했어. 그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논리적 기초가 되는 요소 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했어. 역시 언어였잖아, 언어.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논리합이라는 게 있고 논리합, 논리곱이라는 게 있어. 논리곱. 논리합이라는 것은 자, 이거 밑에 나온 표를 봐. 표를 보면 P, Q가 나왔잖아. 이따 나오겠지만 P가 TF 표 봐봐. 표. Q는 TTFF지. 그지? 자, 그러면 단위로 나눈다면 P 하나가 요소 명제고 Q 하나가 요소 명제야. 이랬을 때 논리합의 경우는 T가 있으면 무조건 T야. 둘 중 하나 중에 FF만 F가 되겠지. 이해됐니? 곱은 이렇게 삿갓 밑에 있는 표가 논리곱이야. 얘도 똑같이 진리값을 하면 P는 TF 그 다음에 Q는 TTFF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걸 삿갓 표시한 논리곱은
논리합은 t가 있으면 t지만 논리곱은 모두 t일 때만 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tf, tff가 되겠네. 그지? 이해됐니? 논리곱은 tff, f값이 나온 이유가 tt일 때만 두 개의 요소 명제가 참일 때만 t가 되는 거고, 논리합은 이렇게 삿갓이 아니라 위로 반대로 논리합은 t가 하나라도 있으면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논리합은 또는이라고 하고 논리곱은 이고라고 하는 거야. and라고 하는 거야. 논리곱은. 이해됐어? 논리합은 다른 이름으로 or라고 하는 거야. or. 논리곱 그 표에 있는 거는 and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잖아. 그리고 t고 t여야지만 t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그지? 그 요소 명제를 각각 여기서는 요소 명제를 뭐라고 했냐면 P하고 P가 요소 명제, Q가 요소 명제, 논리합일 때의 진리값은 TTTF, 논리곱일 때의 진리값은 TFF가 나온다. 이게 요소 명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 지금처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합쳐진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진리값을 구하느냐를 요소 명제로 나누어서 참과 거짓을 판단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 원자 사실. 그래서 그는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T. 그 다음에 진리값 일치하지 않으면 F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단 말이야. 명제의 진리값을 명제의 진리값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하고,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두 개가 된다. 이 얘기는 참 아니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또한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도 구성된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불렀대. 복합 명제.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그럼 이건 요소 명제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 명제가 합쳐진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보다 세 가지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섞이면 복합 명제라고 불렀대. 그럼 복합 명제는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를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명제가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 사실로 되어 있을 때 그게 각각 맞는지 틀리는지. 예를 들면 아까 표에 보면 P이고 Q라고 했을 때 P 값이 T 아니면 F지. 그지? T 아니면 F잖아. Q 값도 T 아니면 F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곱이 되면 AND가 되면 진리값이 나중에 나온다. 이건 요소 명제에 의한 진리값이고, 뒤에 not P와 Q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거는 복합 명제 진리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요소 명제 수를 n이라고 보면 되고,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승이다라고 그랬어요. 2의 n승. 자, 그러면 여기 지금 P이고 Q이다. 밑에 표에 있는 진리값은 4개가 나와야 되겠지. P 하나, Q 하나. 그래서 2개니까 2의 제곱은 4. 그래서 4개의 진리값을 갖는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명제 진리값의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이때 진리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며, 진리연산의 결과는 복합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T냐 F냐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 명제의 경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하나, 그걸 P라고 했을 때, 자, P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맞아. T야. 아니야. 그러면 F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는 T 아니면 F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다른 지구주위를 돈다. 이건 Q야, Q. 얘도 T 아니면 F가 되겠지. 그지? 맞지, 그지? 그래가지고 논리 곱이니까 T일 때만 T고 나머지 F가 들어가면 전부 F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복합 명제 P와 Q의 진리값에 대해서 그리고라는 아까 얘기했던 논리 곱이라고 하는 거야. 논리 곱. 진리 연산이 적용되어 진리값 P and Q로 표현할 수 있고, 진리 함수 P and Q는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 참. 다른 지구주위를 돈다. 참. 일 때만 진리값은 T가 된다. 그래서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게 T 값이 나온 건 TT일 때만 T가 되는 거야.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진리표로 만들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P&Q의 진리값은 TFF가 된다. 이게 논리 곱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복합 명제 진리표를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에 T하고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야. 사실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제, 이런 걸 의미 있는 명제, 그냥 명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진리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고, 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를 무의미한 명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명제와 무의미한 명제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의미 있는 명제,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 이거는 무의미한 명제, 혹은 의미가 없는, 즉 결여된,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제시했다.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자,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 얘도 명제라고 불렀어. 알았니? 원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명제가 아니거든. 근데 또 하나 집어넣은 거야. 무의미한 명제,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따로 명명한 거야.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의미는 없지만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명제가 바로 의미 없는 명제다.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의 진리표를 만든다면 그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언제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되지만 이는 진리 현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표기된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이거나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한 거야. 무의미한 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 알았니? 항상 거짓이거나 항상 참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 문제를 2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맞는 걸 찾는 거. 1번.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대. 자, 여기는 있잖아.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는 없어. 알았니? 그리고 또 앞에 거도 마찬가지야.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 그냥 명제와 사실이 일치냐 불일치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한 것만 나왔지 한계를 지적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건 없단 말이야. 둘 다 없어요. 둘 다. 자, 2번.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을 사례 중심으로 보여주고 특정 이론을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대. 이것도 틀렸지요. 명제하고 사실이 같으면 어떻게 돼? 일치하면 참이지.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은 없는 거지. 이거 틀렸고요. 3번. 명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다양한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했대. 이거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맨 마지막에 나온 진리 함수 이론을 얘기한 거 딱 한 가지. 다양한 철학자의 견해가 아니고. 4번. 명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 뭔데? 진리 함수 이론. 구체적인 예시, 논리, 곱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지. 5번. 명제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시대순으로? 야,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시대순이야. 이거 틀렸죠. 정답은 4번이야. 26번.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요소명제니까 요소명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적절하자는 거. 1번. 요소 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다. P에 해당되는 거고. 두 개 이상의 요소 명제 결합하면 복합 명제라고 그랬지. PQ. 원자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요소 명제의 진리값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원자 사실이 T고 T면 논리곱은 T가 되겠지. 그지? 근데 F면 F가 되겠지. 그지? 진리값이 이렇게 달라진다. 논리곱일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 거야. 맞았고요. 4번. 요소 명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두 개다라고 했어.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언제나 두 개래. 왜냐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했잖아. 진리값. 진리값은 뭐야?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그치? 복합 명제의 경우에는 2의 n승이지만 그것도 다 나눠보면 참 또는 거짓이겠지. 참이거나 거짓.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죠. 5번.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어. 이건 5번이 틀렸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명제는 참하고 거짓을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가려낼 수 없는 거야. 가려낼 수 없는 게 무의미한 명제야. 알았니?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지만 참 또는 거짓이 언제나 항상 일치한다. 그게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좀 다른 거야. 알았니? 구분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은 없어. 얘네들은 의미 있는 명제하고 반대되는 거고 공통점이야. 물론 대응하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냐 언제나 거짓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건 아니야. 의미 있는 명제와 구분해야지.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보기 윗글을 참고해서 두 명제 각각 진리표를 만든 건데 요 진리표에 대한 진리값 T 요 네 가지 진리값에 대한 구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으로 그걸로 확인하기 바래. 그거 봤다고 전제하고 다음으로 해설을 넘어갈게. 그러면 2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진리표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진리표 뭐라 했어? 1번의 내용이라 했어. 보기의 진리표 1. 그러면 보기의 진리표 1을 잠깐 볼까? 그러면 논리합이네. 논리합은 TTTF 값이 진리값이야. 뭐라고? TTTF 논리합이니까 합T라고 그랬어. 합T. 보통 외울 때 합이 논리합은 T가 있으면 T다 그래서 TTTF 논리곱은 FF가 아니 F만 있으면 모두 F야. 자, 그럼 진리표 1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네. 1번. 진리 연산 결과 진리 조건은 TTTF다. 맞았지? 진리 조건은 TTTF다. 합T니까 진리 조건은 TTTF. 지금 금방 써놓은 거가 바로 진리값이고 진리 조건이다. 맞았고요. 2번.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틀렸지. 진리 사실이 적용됐으니까 진리 조건, 진리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논리 합인 경우에 F일 때는 P 값이 F고 Q 값도 F일 때, 즉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지. 원자 사실이 있지요. F와 또 다른 F. 앞에 거는 P, 뒤에 거는 Q. 있다라고 그래야지. 있다. 2번 틀렸어. 3번. 진리조건 T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복합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지. 왜? T하고 F가 참과 거짓이고 이게 있어야 의미 있다 그랬으니까. 맞았고요. 4번.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이 경우에 T가 나오는 거지. 그지? 진리값은 참이 된다. 맞았어. 그 다음에 복합 명제 구성하는 요소 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3승계다. 자, 앞에 거는 진리 가능성이 4개지, 4개. 왜? 2의 2제곱이니까 4개지. 그런데 하나 더 요소 명제가 추가되면 2의 3승에서 8개가 나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맞았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원자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자 사실은 FF로 있다라고 하면 돼. 28번.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이 들어왔으니까 좀 조심해서. 1번.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함수는 서로 같겠군이라는데, 진리표 1은 P5와 Q고 진리표 2는 P이면 괄호 Q이면 P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진리함수는 다르지요. 물론 표 2, 진리표 2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야. 달라 하니 하나는 간단하고 하나는 복잡해. 그러니까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거 틀린 거지. 2번. 진리표 1과 달리 이거 괄호를 묶고 있게. 뒤에 것만 할게.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 진리표를 만든 것이겠군. 앞에 거는 의미가 있고 뒤에 거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T하고 F를 가지고 진리 조건을 만들었던 거는 진리표 1이고 진리표 2는 복합 명제의 진리 조건인데 언제나 참인 명제가 됐잖아. 언제나 거짓인 명제가 되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에 해당되고 진리표 1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겠지. 정답 2번이네. 항상 T거나 항상 F면 의미가 결여된 명제라고 얘기했잖아. 의미가 없는 명제라고. 항상. 자, 미안해. 잠깐만. 의미를 결여한 문장이야. 의미 없는은 아니야. 대응하는 건 없지만 항상 참이 나오거나 항상 거짓이 나오면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맨 마지막 본문 봐봐. 본문에.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고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할 수 없대.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바로 밑에 나오잖아. 언제나 참, 언제나 거짓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진리표를 보니까 진리표 2 보니까 다 참에 다 참, 다 TTTT. 그러니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에 해당된 거야. 정답은 2번이 설명이 맞는 거야. 3번 진리표 1과 달리 이걸 또 가로로 묶어볼게. 진리표의 복합명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 그러면 의미 있다고? 의미 없지요. 언제나 항상 참이 나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야. 저 판단은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얘기야.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이면 말이 안 되잖아. 조건에 따라서 진리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이거는 신빙성이 있지만 막 조건을 막 달리했는데 항상 참이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결여된 명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겠지. 진리표 2와는 달리 진리표 1은 말할 수 있는 것에 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4번 진리표 1의 복합명제와 진리표 2의 복합명제에 적용된 진리연산은 서로 같겠군. 진리연산 값이 서로 같대. 자, 얘는 있잖아. 진리연산 그러면 진리표의 1의 복합명제 합에는 진리표 2의 복합명제 뭐가 났어? 이면 화살표 알았니? 그 진리연산이 적용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TTFF가 나왔잖아. TTFF. 그러면 선생님이 그 진리값 계산할 때 TTFF가 나온다고. P이면 Q이다가 not P5와 Q라 그랬잖아. 이때 있잖아. P면 Q이다를 not P5와 Q에는 P5와 Q의 값이 적용된 거야. 물론 P 값이 아니라 not P가 되니까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표에 나오는 P5와 Q 값을 뒤에 나온 진리표 2 계산할 때 그대로 갖다 적용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적용된 진리 연산은 서로 같겠고 다르지요. 하나는 P5와 Q고 하나는 not P5와 Q니까 다르지. 이해됐니? 5번 원자 사실과 대응되는 요소 명제의 수는 진리표 1에는 1개, 진리표 2에는 2개라 그랬는데 원자 사실의 요소는
두 개씩이지 모두. 왜? 참하고 거짓이니까. 둘 다 참과 거짓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T하고 F만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두 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알겠지? 이거 생소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29번. 위크레드에 이해한 학생이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비트겐슈타인이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알았니? 보기 A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야.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이데아란 영혼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데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밑에 나오잖아.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가리킨대. 이데아가.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 마음의 눈으로 보려는데 어떻게 봐 그걸. 그러면 A는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는 거지. 볼 수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러면 판단도 못하겠지. 참도 거짓도 말할 수 없지. 그러면 무의미한 명제이고 말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알았니? 비트겐슈타인이 플라톤 얘기를 보면서 이데아 떠들고 있으니까 야 그거 눈으로 볼 수 없잖아. 눈으로 못 보니까 참과 거짓도 가릴 수 없잖아. 이건 무의미한 거야.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았어? 정답은 5번이네. 이거는 뭐 앞에 지문을 잘 이해했으면 쭉 훑어보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 A 1번부터 한번 해볼까? A는 철학사의 관심사를 삼아야 할 내용을 담은 명제라고. 철학의 관심사는 이건 전통적인 거야. 알았니? 이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건 전통이지. 비트겐슈타인은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지. 참과 거짓. 이거 틀렸고. 2번. A는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걸 표현한 거지. 표현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겠지. 그건 플라톤의 생각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무의미한 명제라고 말하겠지. 비트겐슈타인은. 3번.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표현한 명제라고.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저 플라톤의 A의 얘기를 보면 저건 말할 수 없는 거야. 판단할 수 없어. 볼 수 없으니까. 생각한 거잖아. 그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4번. A는 실제 경험할 수 있으므로. 벌써 틀렸네.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 아까 얘기했던 저기 27번의 그 진리표 1, 진리표 2 이거 영상 따로 보는 게 좋아.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봐도 돼요.